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아마 지금쯤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고등학교 선택일 텐데요. 오늘 그 막막한 고민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종류는 너무 많은데 뭐가 뭔지 헷갈리고 우리 아이한테는 대체 어디가 좋을까?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큰 질문을 지금부터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먼저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쫙 그려보고 그 지도 위에서 나침반을 들이고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까지. 자, 그럼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은요, 마치 아무 정보 없이 낯선 도시에 뚝 떨어진 것과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죠. 오늘 저의 목표는 여러분 손에 든든한 지도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을 쥐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무조건 제일 좋은 고등학교라는 건 없어요. 오직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학교, 나의 잠재력을 최고로 이끌어줄 학교만 있을 뿐입니다.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지도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고등학교들이 있는지 그 종류와 특징들을 본격적으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죠? 말 그대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보편적인 고등학교예요. 다양한 과목을 골고루 배우면서 아직은 내 꿈이 뭔지 탐색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유연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일반고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수학과학 수업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과학 중점 학교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일반고 안에도 다양한 특색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목고입니다. 이름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죠. 만약 나는 외국어 전문가가 될 거야 또는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뚜렷한 꿈과 재능을 가진 학생이 있다면 바로 이 특목고에서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거든요. 종류를 한번 보세요. 과학고, 외고, 국제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예술고, 체육고도 있죠. 그리고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가, 즉 마이스터를 키워내는 마이스터고까지 정말 다양하죠. 각각의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주 명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번엔 자율고입니다. 자율이라는 이름에서 느낌이 오시죠? 일반고에 비해서 학교가 교육 과정을 좀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 수준의 심화 과목을 개설하거나 토론이나 프로젝트 중심의 특색 있는 수업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율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학생을 어디서 뽑느냐, 바로 이겁니다.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요.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처럼 특정 지역 내에서만 학생을 뽑는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높인 공립학교인 자공고도 있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죠? 우리 아이의 가장 큰 목표가 대학 진학인지 아니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인지 혹은 빠른 취업인지에 따라서 선택의 갈래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뚜렷한 꿈이 없다면 일반고에서 탐색의 시간을 갖는 게 좋고요. 학업에 대한 열의가 넘치고 스스로 공부하는 걸 즐긴다면 자사고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졌다면 이제 나만의 나침반을 꺼내들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원하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대학 진학이라면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중에서 고민하게 될 거고요. 만약 나는 빨리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겁니다.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해요. 대학에 가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학교마다 분위기나 교육 과정이 수시에 유리하게 짜여 있는 곳이 있고 반대로 정시, 즉 수능 공부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 있거든요. 내신 관리나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자신 있다면 수시 중심 학교를, 나는 오직 수능으로 승부 보겠다 싶으면 정시 중심 학교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번엔 성적이나 입시를 떠나서 나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파고들 때 막 신이 나는 자기 주도적인 학생인가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짜주신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꼼꼼하게 공부하는 걸 더 편안하게 느끼나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학교마다 학습 분위기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나의 성향과 잘 맞는 곳에 가야 3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이 여정이 실제 입시 일정표 위에서는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는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영재학교가 가장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과학고, 마이스터고 같은 특목고들이 전기의 학생을 뽑습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가 후기에 모집을 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만약 전기 모집 학교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후기 모집에는 아예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럼 일반고는 어떻게 배정될까요?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면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서울시 전체에서 가고 싶은 학교 2곳을 지원하고 그 다음엔 내가 사는 지역구 안에서 또 2곳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총 4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여기서 배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컴퓨터가 근처 학교 빈자리로 무작위 배정을 하게 됩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모든 정보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학교, 명문대 많이 보내는 학교가 나에게도 최고의 학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목표는 1등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나를 1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학교, 나에게 딱 맞는 옷 같은 학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 성적이나 교육과정 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매일 아침 가야 하는 길인데 통학 시간이 왕복 3시간이라면 정말 힘들겠죠? 또 학교 급식이 맛있는지, 도서관 시설은 좋은지, 내가 하고 싶은 동아리가 있는지 같은 소소해 보이는 것들이 나의 3년 동안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의 선택은요, 단순히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나의 3년이라는 시간을,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이 시기를 과연 어떤 소중한 이야기들로 채워나가고 싶은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입니다.